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 지원된 인재권 임차 헬기 추락 사고 이후 강원도가 급한 대로 헬기 권역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헬기 한 대를 빌리는 데만 10억 원 정도, 실제 배치하는 데는 반년 가까이 걸립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산불 피해가 국가 재난 수준으로 커졌지만 국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은 무려 213시간 34분, 열흘간 지속되며 역대 두 번째로 긴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화마는 30명의 목숨을 빼앗았고 이재민은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산불이 나면 이처럼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초동 진화의 핵심은 지역마다 배치된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먼 곳은 헬기가 또 시동을 해서 또 도달해서 또 담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을 끄거든요. 물을 퍼붓거든요. 그럼 늦죠. 자체적으로 초기에 끄면 소규모로 해서 산불 진화가 할 수 있는데 지자체가 임차한 헬기는 급할 땐 다른 지자체로 지원을 가기도 합니다. 이번에 경북 의성 현장으로 지원 갔던 인재권 임차 헬기. 진화 도중 추락해 강원도 임차 헬기는 8대에서 7대로 줄었습니다. 추락한 헬기가 인제와 양구 권역을 관할해온 만큼 강원도는 당분간 인접 지역인 홍천권 헬기가 인제, 화천권 헬기가 양구까지 담당하도록 헬기 권역을 재편했습니다. 강원도가 임대업체에 대체 헬기를 요청했지만 여분의 헬기가 없어 외국의 구입을 문의해야 하는 상황. 지자체들의 헬기 확보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실제 배치까지는 5, 6개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 비용도 문제입니다. 이미 8대의 임차 헬기에 강원도와 도내시군이 감당한 비용은 79억 원. 헬기 한 대의 구입 비용만 수백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강원도에서는 사실상 구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산지 비율이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강원도는 정부의 임차 헬기 비용을 국비로 조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문제가 그게 아주 기재부에서 요지부동이에요. 대응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정부를 계속 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는 산불 진화 헬기의 구매나 임차, 수리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역대 최악의 대형 산불 피해가 도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경북의 대형 산불 원인으로 불법 소각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여러 차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서 이 같은 불법 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령 1,500년이 넘는다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유명한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오면 이내 길이 좁아지고 구불구불한 경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요즘 매일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들이 집중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지 맙시다. 지난해부터 도계읍에 신고된 전체 산불 5건 가운데 4건이 이 마을에 집중됐는데 고령의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우다 산으로 옮겨 붙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아래에서도 산불이 한 번 발생을 했었어요. 올리나무 바로 밑에 쓰레기 소각 때문에 이제 불이 났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아주 큰일 날 뻔했었거든요. 길이 좁아 쓰레기차가 들어올 수 없어 주민들이 자체 소각하는 건데 불이 나면 대형 진화 장비가 들어올 수 없어서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 주민은 옛 집을 철거하고 나온 폐목재를 쌓아놓고 태우다 적발돼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얘는 초기에는 쓰레기 차가 올라 해도 차가고 그래 파묻은 날할 양이 있으니까 또 파묻지도 못해 나무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삼척시는 은행나무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확충하고 마을에도 산불 조심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감시가 느슨해지는 저녁 시간대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한 5시 40분에 나가서 준비를 하고 6시면 불을 지르고 저도 여기가 도계인데 저희가 신기쯤 가면 한 6시 반쯤 되거든요. 보통 6시 반쯤 불려 올라옵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어 소각 현장을 잡지 않는 이상 남은 증거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힘들고 과태료도 낮아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큰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도 소각 등 실화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벚꽃이 만발하며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강릉 벚꽃축제가 열립니다. 하지만 경상도 산불 피해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강릉시가 축제를 대폭 축소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릉 경포대 앞 도로 옆 왕벚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강릉 경포호수 일대에서 열리는 강릉 벚꽃 축제를 앞두고 한두 그루씩 벚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축제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주 무대가 마련되고 벚나무에 막바지 조명 시설을 설치하는 등 축제 준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개화 때문에 지난 2023년엔 축제 개막을 일주일 앞당겼고 지난해엔 우여곡절 끝에 일주일 늦추며 축제 개최에 애를 먹었지만 올해 강릉 경포 벚꽃 축제는 개화기 즈음에 딱 맞게 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축제는 열되 부대 행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남부 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프로그램을 자제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모처럼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릉을 찾아올 많은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차분하게 꽃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제 피해자분들도 많이 발생하시고 그래서 거기 이제 동참을 하고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강릉 벚꽃 축제는 공연이나 이제 축하 행사는 좀 취소를 하고 저희가 차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는 강릉 경포로 벚꽃을 즐기려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경포대와 경포로 일대 행사장 시설물과 부대 시설 안전 점검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릉 소방서와 함께 소화기 배치와 누전 차단기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해 화재 피해를 막고 경포 일대 주요 도로의 교통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미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도 올해 축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봄꽃 축제가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포근한 봄이 되면서 다른 동해안 해변과 마찬가지로 많은 관광객들이 삼척해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공원을 짓기 위해 설치된 쇠기둥이 가까운 바다에 몇 년째 박혀 있어 경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에서 나들이 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삼척해변입니다. 바로 앞바다에 아주 굵고 기다란 쇠기둥 40여 개가 박혀 있습니다. 바다에 다리를 놓는 것인데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는 바다를 보러 왔는데 보니까는 저게 뭐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른쪽이 딱 막혀 있다 보니까 쫙 트인 바다를 원했는데 이 공사는 동해안 3단계 확장 개발에 따라 인접한 삼척 해변에 친수 시설인 해상공원을 짓기 위한 겁니다. 지난 2020년쯤부터 공사가 시작됐지만 사업 규모와 비용 등을 놓고 오랜 기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여기에다 해상공원이 들어서면 누가 관리하고 비용을 낼지에 대해서도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삼척시가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해안 침식 저감 시설은 2022년 끝났지만 해상공원 공사는 계획보다 3년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 친수시설 공사는 겨울철 4개월 동안 중단됐었는데 봄을 맞아 다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200억 원이 공사에 투입돼 길이 300m가량의 다리가 놓이면 바다 위에서 탁 트인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해상공원이 다 들어서면 삼척시가 맡아 관리하지만 비용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부담합니다. 지금 현재 남은 공사는 교량 하부공은 되어 있고 상부공으로 저희가 이제 교량 걷어 거치하고 이제 케이슨 증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현재 남은 공정을 마무리해서 삼척 해변에 들어서는 해상공원이 경관을 망치던 애물단지에서 새 즐길거리로 자리 잡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의 청소년 흡연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며 SNS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관련 영상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도 내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SNS에 올린 라이브 영상입니다. 잠시 화면 밖으로 머리를 움직이더니 입으로 담배 연기를 내뿜습니다. 같은 지역 또래 학생의 또 다른 SNS 방송, 지인들과 대화를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손에 든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이런 영상이 한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자 한 학부모는 일탈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을 교육지원청 등에 신고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또래 친구들이 쉽게 따라할 거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각 동네에서 그렇게 지배력을 애들이 갖고 또 걔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당 학생들이 다니는 각 학교는 조만간 선도위원회 등을 열어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이런 학생 흡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강원 지역 중고등학생 가운데 현재 담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5%, 전라북도의 5.9%에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상위 두 번째입니다. 지난 5년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 평균에 비해 1%포인트 이상 항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조언합니다. 심리적인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다거나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못 받아 생긴 결핍 등을 또래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해소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원인을 찾아야 치료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것을 조금 왜곡된 방식으로 하는 거죠. 담배 행동만 가지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학생이 적성에 맞는 취미를 찾게 돕는 것도 심리적 결핍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해양경찰서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21번째 해양경찰서로 문을 연 강릉해경은 기획운영과, 경비구조과, 해양안전방재과, 수사정보과 등 4개 과에 199명의 직원, 중형암 1척과 소형정 3척을 갖췄습니다. 북쪽으로는 양양 상운천 이남부터 남쪽으로는 강릉시 최남단 도직해변까지 74km가 관할 구역입니다. 박흥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양양과 강릉의 해양 레저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6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이 탄광 노동자 이직과 전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석탄공사, 강원도, 삼척시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도계광업소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특화 훈련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도계 지역 폐광 반대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지역 회생 대책을 촉구하는 2차 원정 집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전국적인 산불 피해 상황을 고려해 4월 둘째 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삼척 지역에서 정당 현수막이 훼손돼 해당 정당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위원회는 최근 동해 삼척 7번 국도변과 삼척 교동 굴다리, 삼척 우체국 앞에 내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훼손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무단으로 훼손하면 형사법상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속초 종합경기장에 수소 충전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속초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소버스와 수소자동차 기준 하루 200대 충전 규모의 상용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에는 기존 영랑동에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 외에 추가 충전소가 6월에 착공해 내년 1월부터 추가 운영됨에 따라 충전 속도를 비롯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성군이 토성면 교암리 지역을 오감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먹자골목으로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막국수와 순대국밥 등 유명 맛집이 몰린 교암리 일대를 번개 먹자골목으로 신청해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고성군 최초의 먹자골목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5개 광고 관련 공모에도 잇따라 선정돼 업소 간판과 5개 광고 디자인을 모두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해당 거리에 6억 6천만 원을 들여 다양한 체험물과 피규어, 조향 시설 등을 설치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향기를 맡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양 남대천 파크골프장이 겨울 휴장을 마치고 내일부터 재개장합니다. 양양군은 남대천 파크골프장의 잔디를 보호하고 이용객에게 양질의 경기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파크골프장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남대천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7월 45홀에서 54홀 규모로 확장 조성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 제2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